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우리 이제 오늘 해야 될 두 번째 수업인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해서 할 건데, 일명 자기력이라고 해요. 두 번째.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자기력이에요. 마그네틱. 힘은 포스죠. 자기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자기력은 먼저 자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자석 사이의 자기력은 인력과 속력이 있어서 만약에 반대극끼리 있을 땐 서로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같은 극끼리 놓여 있을 땐 서로서로 미는 청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방금 전에 자석이 될 수 있는 게 전류도 자석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류도 자기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전류가 받는 자기력이 되겠죠. 자, 전류가 받는 자기력은 그러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전류가 받는 자기력은 먼저 이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N극,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제가 노란색으로 자기장을 그려볼게요. 외부 공간의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을 먼저 그려봤습니다. 이 자석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겠죠.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이제 도선을 놓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속에 이렇게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입체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지면에서부터 나오는 방향으로 직선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입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방향,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놓여있을 때 엄지손가락을 위로 전류의 방향으로 잡았을 때 회전하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긴다고 방금 전에 배웠죠?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제가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밀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러면 이 도선을 사이에 두고서요. 도선의 윗부분은 외부 자기장과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장이 반대니까 서로 상쇄되겠죠. 자기력선의 밀도가 약하고요. 상쇄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도선의 아랫부분의 영역에서는요. 자기 스스로 만든 것과 외부 자기장이 일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력선의 밀도가 강해지겠죠. 그럼 밑에는 자기장이 센 건데 위에는 자기장이 약한 거잖아요. 그럼 항상 자연에서의 에너지의 흐름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발생하죠. 그래서 윗방향으로 이 도선이 움직이게 돼요. 힘을 받아서. 이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마치 자석끼리 자기적인 성질에 의해서 밀어내는 것처럼 이것도 이게 우리가 밀어낼 때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력을 받을 때는 두 자석 사이에 자기장이 연결이 되죠. N에서 S 방향으로. 하지만 청력을 받을 때는 두 자석 사이의 자기장이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방향일 때 이때 힘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 공간에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장이 합해져서 에너지 차이, 밀도의 차이가 생기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걸 자기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자기력의 세기는요. 자기력의 방향을 먼저 해볼까요? 방향이 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자기력의 방향을 찾는 방법을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이렇게 쫙 피는 거예요. 오른손을 펴가지고 오른손의 손바닥을 앞으로 나오게 한 상황에서 이렇게 손바닥을 피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여러분 첫 번째로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제가 이 쓰는 번호 순서가 순서대로거든요. 여러분은 먼저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향하는 거예요. 전류 I. 그랬을 때 힘, 손바닥에서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력의 방향은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죠. 튀어나오는 방향.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튀어나오는 방향을 점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나오는 걸 점. 이게 세 번째 자기력의 방향이 돼요. FBI예요. 손바닥 F, 그 다음 내 손가락 B, 그 다음에 전류 I가 되거든요. FBI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은 자기장을 먼저 찾고 전류의 방향을 향하면 나머지 손바닥 방향이 자기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이 상황을 다시 재입해 볼까요? 방금 전에 제가 그렸던 상황. 자, 먼저 N에서 S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향했을 때, 네, 자기장 방향이죠. 그 다음에 전류가 나오니까 전류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향하면 윗방향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력은 위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장 공간에 전류가 흐르니까 힘이 수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력은 어떻게 하면 세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자, 자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니까 외부 자기장이 클수록 커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전류가 흐를 때 받는 힘이니까 전류가 많이 받을수록, 전류가 클수록 증가하고요. 또 세 번째, 각도가 중요한데요.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의 각도가 수직일수록 커져요. 그럼 수평하면 힘은 0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이 공간 안에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 오른쪽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전류를 수직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 그러면 힘은 최대예요. 자기력과 전류가 수직일 때 최대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외부 자기장 공간인데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한다. 그럼 이번에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셉타만큼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이 셉타만큼 기울어진 것만큼 때문에 수직으로 흐르는 도선의 길이가 줄어들죠. 그러면 힘을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죠. 그럴 때 자기력은 최소인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과 전류 사이에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면 최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